어릴 적부터 엘리멘탈, 천사, 마스터와 교감할 수 있었던 타니스 헨리웰은 삶의 의미를 찾아 아일랜드로 떠났는데 거기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 레프리콘을 만나게 된다. 레프리콘과 함께한 여름이라는 책의 저자는 타니스 헨리웰이지만 책의 내용을 가르쳐준 것은 레프리콘과 다른 엘리멘탈들이다. 저자는 레프리콘과 함께 지내며 지저세계에서 온 존재와 만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늘은 자연영의 세계에 대한 실제 경험담을 담은 책 레프리콘과 함께한 여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대체로 많은 사람이 3차원의 현실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엘리멘탈이나 천사 같은 존재는 없다는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 바라보기만 한다면 엘리멘탈이 존재한다는 수많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어린 시절 바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 엘리멘탈의 존재 또한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당시 저자는 사람들이 이 존재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는 1985년의 무더운 여름. 타니스 헨리웰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해 아일랜드 서쪽 해안가의 아킬섬으로 향했다. 그녀의 친구가 여름 동안 명상을 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푸른 문이 달린 작고 하얀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서 퍼져나오는 파동을 느꼈고 파동을 향해 눈을 돌린 순간 네 사람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120cm 남짓한 키에 작은 남성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가족은 10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어.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이 공간을 당신과 함께 사용하려고 하오. 당신 인간들은 우리를 고블린, 드워프, 페어리, 엘프, 레프리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모두 엘리멘탈 종족이오. 마치 당신들이 인간 종족인 것처럼 말이지. 당신이 여기서 여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주겠어. 당신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할 거요. 나는 당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있다오. 레프리콘은 그녀에게 앞으로 10년 후 인간들이 자연영을 받아들일 시기가 되면 책을 쓰라는 임무를 내려준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집에 살면서 자신의 영적 능력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다시는 레프리콘들을 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껏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까지 같이 차단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 협상은 타결되었고 레프리콘은 그날 저녁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하게 알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작은 몸집의 여성과 두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레프리콘의 출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집은 그들이 자주 출몰하는 길목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수십 개의 눈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온갖 종류의 엘리멘탈들이 방에 가득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사생활이 침해당한 기분이 들어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엘리멘탈들은 바람처럼 도망치며 흩어졌다. 일부는 침실 문 밖으로, 일부는 벽을 통과해서 사라졌다. 오직 한 엘리멘탈만이 남아있었는데 그 남자 레프리콘이었다. 그는 아일랜드 사투리가 묻어나는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 시간으로 100년 동안 인간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 엘리멘탈들 중 하나요. 우리는 계급이 분리된 세계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그 계급에 속한 채로 산다오. 100년 전쯤 엘리멘탈들에게 인간에 관해 연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어. 내가 100년 전을 이렇게 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세계에서는 그게 바로 어제이기 때문이요. 엘리멘탈은 인간과 달리 이 행성에서 결코 창조자가 될 수 없소. 인간은 진화를 시작한 그 첫 지점부터 창조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왔고 지구는 당신들의 학교라오. 그러니까 인간들은 훈련 중인 신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는 모든 창조자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인간은 물의 종족을 제외하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종족이라오. 그가 물의 종족을 언급하자 그녀에게 돌고래의 이미지가 보였다. 그가 언급한 말들과 연결된 모든 이미지가 그녀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일상생활 중에 다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왔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레프리콘의 의사소통 방식이었던 것이다. 엘리멘탈들은 아일랜드에서 좋은 삶을 살았어.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하나의 종족으로서 우리 엘리멘탈들은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100년 전 우리의 진화를 통제하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제안을 해왔어. 그것은 바로 엘리멘탈로서의 진화 과정을 계속해가는 동시에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워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엘리멘탈이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진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 마스터라고 지칭할 수 있는 우리 엘리멘탈 중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들은 종종 그 방법을 사용했지. 빈센트 반 고흐도 우리 엘리멘탈 마스터들 중에 하나요. 인간들은 자신보다 더 가벼운 진동을 볼 수 없어. 인간은 죽은 이들을 볼 수 없고 구름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도 볼 수 없으며 나무를 자라게 하는 존재들도 볼 수 없다오. 엘리멘탈은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연민과 역겨움을 동시에 느낀다오. 인간들이 진동 영역대를 올려서 이런 차원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오. 자연에 깃든 생명의 힘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개울물과 나무를 죽일 수 있겠냔 말이오. 우리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매우 강력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소. 대부분의 인간은 창조자가 되기 위해 에고라고 불리는 그 강력한 의지를 길들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어. 우리는 인간과 달리 한치의 의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오. 지난 100년 동안 인간들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해왔고 우리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지 못했어. 일부 엘리멘탈들은 우리의 존재를 믿는 인간이 전해주는 에너지가 없어서 소멸해버리는 고통을 겪었다오. 엘리멘탈은 꽃과 나무 그리고 산이 잘 성장하도록 돕고 있으며 당신의 육체가 잘 유지되도록 돕는 엘리멘탈도 있어. 인간이 엘리멘탈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오. 세상에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차원이 존재하는데 엘리멘탈조차도 모든 차원을 다 보지는 못하오. 인간이 우리의 존재를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고 성장하기 위한 사념체가 창조된다오. 이렇게만 한다면 많은 엘리멘탈이 의식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오. 그러면 우리는 창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유의지를 발전시킬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진화를 빠르게 앞당길 것이 분명하오. 엘리멘탈은 당신과 내가 소통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쓴 책을 읽을 수 있어. 다시 말해 텔레파시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도 읽을 수 있어. 엘리멘탈의 세계에서는 글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요. 우리에게는 시공간의 장벽이 없어. 그래서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으며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과 미래에 존재할 것들을 창조할 수도 있다오. 하지만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오. 그녀는 이제야 엘리멘탈에 읽고 말하는 방식이 손과 입의 움직임보다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마음의 힘과 의지의 힘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핵심 열쇠가 되어 인간은 엘리멘탈의 세계보다 밀도가 높은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 따라서 어떤 인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고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이래야 하지. 인간의 정신력은 엘리멘탈보다 강하오.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밀도가 높은 현실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오. 우리 엘리멘탈은 인간보다 밀도가 낮소. 만약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계급과 섞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려 소멸하게 되지. 인간은 엘리멘탈보다 자아가 매우 강하오. 그러니 당신은 우리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은 없소. 한동안 레프리콘이 나타나지 않자 그녀는 명상을 하면서 부정적 사념체들을 불러냈고 원래의 긍정적 의도만 남을 때까지 그것들을 에테르체 안에서 녹여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몸에 사랑, 풍요, 믿음을 채워주었다. 그러자 이 선물들을 받지 않으려는 몸의 저항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 존재는 그녀의 의식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그녀의 몸과 연결된 또 다른 의식인 것 같았다. 그 존재는 그녀의 몸의 엘리멘탈이었다. 나는 당신이 이 행성에서 처음 몸을 받아 내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죠. 나는 당신이 환생할 때마다 당신의 몸을 지었던 건축가고 각각의 생에서 당신이 습득한 모든 힘과 상처들을 당신의 몸에 결합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 몸에 머물면서 모든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죠. 당신이 죽으면 비로소 나에게 쉴 시간이 생겨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몸의 엘리멘탈은 몸의 주인과 함께 진화해요. 다른 엘리멘탈과 마찬가지로 처음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텅 빈 존재예요. 삶을 거듭할수록 인간은 보관할 많은 기억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복잡하고 의식적인 존재가 되어간답니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의 거울이에요. 모든 존재는 일정한 진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같은 모든 훌륭한 존재들은 육체적 죽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몸의 엘리멘탈과 미리 작업을 했어요. 당신이 이번 여름에 하고 있듯 모든 엘리멘탈들과 함께 일한다면 당신과 나의 연결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거예요.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지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랍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저녁 명상에 들어갔다.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방 한쪽 구석에서 그녀를 쳐다보는 한 존재가 느껴졌다. 그는 고루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크지 않은 키에 마른 체격이었다. 그녀가 정체를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지구 행성에서 살아온 오래된 종족입니다.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죠. 우리는 인간이 사는 차원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거의 접촉하지 않지만 이 행성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화를 자각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법칙에 따라 지구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재건하도록 도울 인간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현재 당신이 하는 일이자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엘리멘탈처럼 아주 긴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종족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방식으로 원소들을 마스터했습니다. 지구의 전자기력을 조작하여 시공간과 여러 차원 사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종족은 인간처럼 훈련 중인 창조자들이라는 점에서 엘리멘탈과 다릅니다. 지구 내부에 있는 존재들의 특별한 역할은 바로 지구를 도와 지구를 지각 있는 존재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우리 종족은 인간이 형태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구에 원소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점차 견고해지면서 우리 종족은 진화를 계속하기 위해 지구 내부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아틀란티스 시기에 우리 종족 중 일부는 계속해서 지구의 전자기력 흐름을 이용하는 법칙과 양극성의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욕심에 눈이 먼 인간들이 이 지식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서 아틀란티스는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지요. 우리는 지구의 표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았기에 성스러운 계획과 일하고 있었던 아틀란티스인들에게 미리 경고를 했었지요. 그 덕분에 그들은 멸망 전에
지구의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인류를 도운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지구 중심부에서는 지구에서 진화하고 있는 모든 종족을 위해 대사를 파견하고 있었다. 인간과 달리 엘리멘탈은 지구 중심부에 있는 그 존재들에 대해 늘 알고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여름을 보낸 후 레프리콘은 캐나다에 있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그는 인간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그를 부르면 그는 거의 항상 나타난다. 레프리콘은 여름 동안 그녀를 보호해준 대가로 책을 쓰라는 임무를 주었지만 그녀는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레프리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아일랜드에 체류했을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1995년의 여름, 그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